1주택자인 분들, 1인 가구인 분들은 내가 청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청약 제도가 계속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편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청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청약도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이 있고요. 1주택자 분들을 위한 청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각 포지션에 따른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보통 청약이라고 하면 용어를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청약 용어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약이 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청약이라는 건 건설회사에서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면 분양 신청이 해서 당첨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첨이 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청약입니다. 근데 이렇게 청약하실 때는 우리가 분양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분양가로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하는 단지도 있지만 많은 단지들이 그래도 기축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단지들은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으면 정말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 신축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준공될 때까지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축 아파트보다 연식이 3년이 더 새 것이니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상품성도 좋은데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는 그 아파트에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좀 안전 마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게 훨씬 더 내가 내 집 마련할 때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청약 용어도 하나씩 좀 상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분양이라는 단어, 이게 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분양이라는 건 건설사가 아파트와 같은 그런 주거 전용 건축물을 건설을 해서 호수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급하는 것이고, 아파트와 같은 매물을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양을 받겠다 의사표시를 하는 게 청약입니다. 또 가점이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주택, 그 저축 가입 기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총 32점이에요. 그래서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5년 이상 하게 되면 이 무주택 가점이 총 32점이 됩니다. 그 부양 가족 수는 35점 만점인데요. 6명이 되어야지 최대 35점을 받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총 17점인데 이거 15년 이상 가입했을 때 총 17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점을 좀 많이 받으려면 이 무주택 기간을 또 계속 유지해야 되고 부양 가족도 많아야 되고 청약 통장도 최대 일찍 가입했을 때 이 84점이라는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하는 그 날까지 헤아려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 혼인신고를 한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 보통 어릴 때 청약통장 많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청약을 넣을 때까지 내가 30년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건 최대 15년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청약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15년 전쯤 되는 그 시기에 가입을 해도 돼요. 아이가 만약에 한 30살 정도 돼서 내 집 마련 한다고 했을 때는 한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들어줘도 됩니다. 최소 그래도 우리가 청약통장에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 그 나이가 만 16세에서 한 17세 정도면 우리가 청약통장에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전에 들어줬다 하더라도 납입 회차를 보거든요. 미성년자가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 정도 인정을 해줘요. 아무리 더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걸 24회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17세 이전에 납부한 거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감안을 해가지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꿀팁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상세하게 청약통장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이렇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2만원 내는 게 좋은지 10만원 내는 게 좋은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게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저축 총액 1회에 한해서 10만원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만약에 내가 국민주택도 생각을 하고 민영주택도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여력이 된다면 저는 10만 원씩 꾸준하게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또 모자란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 지역별로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불로 또 한 번에 그거 맞춰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10만 원 으로 이렇게 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납입 횟수를 보게 돼요. 예를 든다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매월 10만 원을 넣는 게 좋을까요? 또 50만 원을 넣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차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넣지 마시고요. 10만 원씩 꾸준하게 해서 이렇게 회차를 늘려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용어에 대한 설명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이 특별 공급이 뭘까요? 이제 한마디로 특별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아파트를 공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줄여서 특공이라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그리고 기간 추천 이런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시잖아요. 청약홈 사이트에 가시면 이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공급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 분양보다는 아무래도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의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저는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정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성년자인 자녀도 해당되지만 뱃속에는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면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했으면 해당이 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지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140% 이하여야 되는데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도 가능합니다. 순자산이 3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자세한 사항들은 꼭 청약홈에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게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한 13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도 가능하고요. 무주택이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이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걸 처분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주택자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청약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드렸고요. 그 청약 중에서 특별 공급에 대해서 그 조건들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 외에도 저희 청약홈 사이트에 가면 정말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 자격별로 하나씩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특별 공급에 지원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떤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는지를 하나씩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청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인 분들이 어떻게 청약에 접근하면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주택자인 분들, 1인 가구인 분들은 내가 청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점제의 비중이 높았잖아요. 제가 가점제라는 게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 요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가구나 2030인 분들, 나이가 젊으신 분, 1주택자인 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4050인 분들, 좀 오랫동안 청약 통장 불입을 했다거나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했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청약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청약 제도가 계속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편이 됐는데 점점 추천제 비중이 더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어요. 개편이 되기 전에는 1주택 처분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리했어요. 1주택을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처분 조건을 하지 않으면 불리했어요. 아무리 이게 분양 당첨이 되더라도 1주택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 분양 자격이 취소가 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인 분들,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걸 청약을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지금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주택자, 특히나 주택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도 청약부터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1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 청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계약분과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 당첨이 됐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계약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아니면 또 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이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당첨이 되고 나서 이 자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정말 보니 덜컥 당첨이 되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을 하실 때 늘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약을 포기할 때도 그에 상응하는 제한 사항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쪽에서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류 접수에는 발견이 안 되는데 이게 부적격자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량들이 자녀 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저희가 이제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다시 청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가점 상관이 없고요.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1주택자, 2주택자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분양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양은 약간 이 미계약분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분양을 진행했는데 전체 세대수가 분양이 되지 않고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이 나온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근데 미분양으로 나온 그 전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순위 청약처럼 이런 청약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수를 지정해서 바로 판매가 가능해요. 이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약을 할 때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이 분양 경쟁률이 1대1 이상 이렇게 나온 경우고요. 이 청약 당첨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해서 나오게 되는 물량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미계약분은 인기가 있는 단지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법 개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이제는 1주택자, 다주택자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더 해볼 수 있고요. 이게 2월 말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 법 개정 여부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도 되지만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됐다고 해서 뭐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약간 미분양과 다른 점은 청약을 할 때 주택수에 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수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할 때 주택수엔 포함이 되고 취득세나 양도세와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 잠깐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게 청약 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청약 홈에는 한 5월 1일 정도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하실 때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1주택 처분 서약 하는 게 있고 미서약하는 게 있는데 처분 서약을 하시더라도 이게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미서약으로 청약하시게 되면 처분 서약을 하신 분보다 좀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1주택자인 분들은 1주택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요 사항들도 청약홈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은 예전에
이번에는 뭐 1주택자인 분들, 뭐 다주택자인 분들, 뭐 2030인 분들 같은 경우에 청약 신청을 할 때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청약 제도도 점점 개편이 되면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첨제 물량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순위 청약이나 미분양 같은 것들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청약이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요게 제가 알려드린 부분이라도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청약 정보가 있으면 제가 꼭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